네, 올해는 전 세계 76개 나라 42억 명의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하는 이른바 슈퍼 선거의 해입니다. 그 첫 시작이 지난주에 치러졌던 타이완 총통 선거인데요. 선거 결과와 향후 타이완 정세 전망에 대해 전문가 모시고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국립가오슝대학 하범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어떻게 이번에 교수님은 뭐 투표권 행사는 못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대만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은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투표권 행사는 못했고, 이제 제 처가가 전부 다 대만 사람이라서 좀 그쪽의 투표 그 성향에 대해서 옆에서 지켜보고 그랬습니다. 국민당과 민진당 후보 간의 초박빙 승부가 될 거다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뚜껑을 열고 봤더니 사실은 비교적 그래도 여유 있게 민진당 후보가 승리를 했잖아요. 지금 현지의 그 전문가들이나 학자들의 분석을 보면 제일 큰 문제는 이제 단일화 실패해서 이제 어부지리로 라이칭더가 좀 이겼다라는 분석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블랙아웃 기간이라 그럴까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좀 그 정치 이데올로기를 자극할 만한 그런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마잉조라는 전 총통이 이제 독일의 소리라는 그 매체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 1월 8일에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안 관계는 어떻게 할 거냐? 또 마 총통은 시진핑 주석을 믿냐 그러니까 마영구 총통이 우리는 시진핑을 믿어야 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맥락상으로 볼 때는 그렇게 뭐 저자세인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시진핑을 믿어야 된다는 기사가 갑자기 폭증하면서 국민당이 굉장히 좀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 됐었고요. 그 하루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중국에서 이제 위성을 발사를 했는데 그 위성 발사한 게 대만에서 굉장히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그걸 미사일 발사라는 표현까지 나왔고요. 친중이냐? 그렇죠. 예, 예. 중국 눈치 보냐? 뭐 이런 예, 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이 국민당의 그 지지율이 떨어지게 됐고 또 더 큰 원인은 이 대만의 이 젊은이들이 대만은 대만이고 중국은 중국이고 하지만 중국과 잘 지내야 된다. 그리고 이 젊은 친구들이 아무래도 안보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 중국하고 이렇게 안보적으로 부닥치면 자기네한테 도움이 될 것도 없고 분단된 국가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서 취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안 관계도 그냥 현상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시각이 강합니다. 대만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방선거는 민생 위주고 중앙선거는 안보 위주라는 말이 있는데 그게 다시 한번 그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의도됐던 의도되지 않던 위성 발사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대륙풍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 총통 선거나 큰 선거, 타이완의 선거 있을 때마다 사실은 뭐 크건 작건 항상 중국 개입설, 영향력 투사설 뭐 이런 게 나왔는데 이번에 결국 중국이 의도한 대로 선거 결과가 나온 거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민진당이나 뭐 국민당에서도 그렇고 이 중국의 이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거 민진당 도와주는 그 선거 운동을 했다라는 이런 말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선거 개표하고 그럴 당시에 이제 몇몇 중국의 지인들이 연락이 왔었거든요. 연락이 오면서 그쪽에서는 국민당이 이기는 줄 알았나 봅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개표하면은 한 10분 정도면은 2, 3%의 박빙이 아닌 이상은 한 5% 이상 나면 그게 거의 뒤집어지진 않습니다. 저도 이제 주의를 갖고 이렇게 봤는데 한 20분 됐는데 한 5% 이상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5% 이상 차이 나는 거 보면 그동안에 이제 여론조사하고 굉장히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블랙아웃 들어가기 전에. 근데 이 중국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5%면은 의미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의미를 두지 않으려고 그러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 두세 시간 지나면서 6% 이렇게 더 벌어지니까 거기서 이제 이 마음을 비운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실망한 그리고 좀 붕괴한
이런 뉘앙스를 보이기에 너무 대만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했었고요. 중국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위성이나 그 풍선 보내는 거 자기네들은 뭐 관례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풍선 같은 경우는 뭐 기후 조사한다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썼던 것 같고요. 그런데 또 그걸 반복했다는 게 저는 별로 납득이 안 가서. 요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섬세했습니다. 굉장히 경제적으로 많이 접근했고요. 액파 같은 문제도 또 작년서부터 지금 액파의 품목을 조정하니 굉장히 말이 있다가 이거를 이제 1월 12일까지 연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작년 12월쯤에 이제 몇몇 종목들에 대해서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경제적인 시각으로 갔었고요. 그러니까 많이 베풀어 준다. 이런 친중 쪽으로 유도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 민진당이 계속 집권을 하고 미국하고 관계를 가까이 가고 우리는 미중 간의 이 패권 경쟁구도 그대로 유지하고 이러는 게 결국은 중국 공산당이나 시진핑 입장에서도 뭐라고 그럴까요? 자기 집권의 정당성을 계속 높일 수 있고, 그다음에 어찌됐건 외부의 적을 둠으로써 내부 결속도 더 다질 수 있고, 이런 걸 노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취임식 그때까지 계속 중국의 압박이나 위협의 수위가 높아질 거라는 그런 전망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액파의 그 품목을 줄이든지 아니면 중단하든지 까지의 보복이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선거 전서부터도 만약에 이 민진당이 된다면은 중국의 압박 수위는 계속 있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굉장히 안보적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는 그런 행위는 없을 거라고 지금 전부 다 분석은 하고는 있거든요. 이중 관계가 관리 모드로 돌아선 상황에서 결국은 이 중국의 압박이 있다 치면은 경제적으로는 그전보다 더 심할지는 몰라도 군사적으로는 그전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희망 아닌가 모르겠어요. 타이완 사람들의 안보 불감증이랄까? 이런 것들이 종종 이제 이슈가 되고 하잖아요. 그럼 반대로 이제 저희 한국에 물어봅니다. 자기네들도 연평 포격전인가 이때도 와봤는데 전혀 문제가 없더라. 한국 사람들 전혀 미동도 않더라. 그때 당시 이제 깜짝 놀란 게, 사실 대만에서 한국에 특파원을 보내고 그러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연평 포격전 이후에 이제 대만의 주요 매체들이 이쪽에 특파원을 보내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때 대만 매체를 통해서 이 대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그렇게 신문이나 국제적으로 이제 남북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막 보도가 있어서 특파원을 급히 파견해서 거리에 인터뷰를 하는데, 이 시민들한테 물어봤거든요. 그게 그대로 인터뷰 장면이 나왔는데, 불안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습관이 됐습니다. 저긴 항상 저러고 말 텐데요. 뭐 이러면서 한국의 그 안보 불감증이라든가 그게 믿음인지 불감증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분석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똑같은 상황이 지금 한국에서 대만을 바라본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믿는 건가요? 동포니까 설마 그렇게 하겠냐?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면요. 펠로시 부의장이 대만을 방문하고 그랬을 때요. 그 중국에서 대만을 포위하는 훈련을 했고 포격 훈련도 했었습니다. 그 포격 훈련을 어디서 했냐면은 우리 까오숑 대만 남부 해상에서 했었는데요. 그때 그 포격 훈련 구경하러 대만에 관광객들이 가고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이해가 안 될 텐데 그쪽에선 그랬고요. 한국의 남북 관계로 양안 관계를 보면 좀 어려울 좀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지금 중국에는 약 16만의 대만 젊은이들 다 이상이 거기서 취업을 하고 있고요. 대만에는 지금 중국 학생들이 유학을 오고 있습니다. 경제 교류는 아직도 활발하게 되고 있고요. 문화 교류 당연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제 가정에 보면 케이블 TV를 틀잖아요. 그럼 중국의 그 시대극이 역사극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거를 중국에 거리 두는 그런 어르신들도 재밌게 다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양안이 이렇게 굉장히 경색됐다. 이런 거는 우리 민간인들은 TV에서나 보지 실질적으로는 좀 느끼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 젊은이들이 중국에 대한 인식은 좋지는 않습니다. 요번 타이완 대선 총선에서 드러난 2030의 표심 어떻게 봐야 될까요?
독립 이런 거에 관심 없나요?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들이 지금 생각하는 거는 민생이고 자기 생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번에 그 3당의 후보들도 굉장히 지금 2030을 견주는 그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든가 사회적 주택을 보급한다든가 그리고 학생들한테는 학비를 보조해주는 그런 정책을 많이 내놨고요. 그 통일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요번에 그 양안 정책 관련된 공약을 보더라도 지금 2030들이 볼 때는 그 라이칭더가 얘기한 독립 선언을 안 하겠다. 그리고 그분도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양안 관계의 현상을 유지하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당연히 이제 민진당에서 말하는 양안 관계 현상 유지는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계속 교류하고 정치적으로는 탈중국을 하겠다. 이런 거였고 왜냐하면 워낙 경제적인 의존도가 높으니까. 친중, 친미 이런 것들을 갖고 타이완에서 되게 민감하게들 타이완 얘기하면 친미냐 친중이냐 맨날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좀 이 외부에서 보는 프레임인 것 같고요. 정치인들이 만드는 프레임인 것 같고 사실은 이 국민당도 그렇고 그 중국을 활용해서 자기네 국익을 추구하는 거지 그 중국에 뭐 일방적으로 저자세로 뭐 끌려간다, 쫓아간다 이런 건 아닌 것 같고요. 민진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의 매체들이 많이 보도하는 게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은 대만 내에서는 그런 시각은 별로 없습니다. 자기네 그 미래를 결정하는 선거지 그게 미국을 대신해서 중국을 대신해서 한다라고는 보지 않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이 대만이란 나라는 이 지정학적으로 미국과 중국에 끼어 있을 수밖에 없고 거기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 사이에서 자기네 국가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미국을 활용해서 중국과 대적할 수밖에 없고 또 중국을 활용해서 또 국제 무대에서 자기네 입지를 또 구축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을 이 사람들은 누구보다 더 슬기롭게 지금 대처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그 타이완 관련된 가장 큰 관심은 중국이 타이완을 침공할 것인가. 그럴 경우 한국도 거기에 끌려 들어가서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하고 얘기하고 그럴 때 이제 공통적인 부분이 이렇게 정치적, 군사적으로 압박은 하지만 침공은 쉽지 않을 거다라는 그러한 분석이 대체적이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블룸버그에 거기에서도 이제 나온 조사 결과도 대만이 한 GDP가 40%가 감소할 거고 중국이 16점 몇 프로가 감소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이 23%인가 이렇게 제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한국이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침공 가능성이 별로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저는 그렇게 그 근거가 있습니다. 뭐 일단은 많이 분석들 하는 게 뭐냐면 미국이 이제 대선 기간이거든요. 그리고 좀 미국 같은 경우는 중동 전쟁도 있고 사실 대만 해협에 지금 신경 쓸 겨를이 없거든요. 그 상황에 중국도 북한과 러시아의 안보 협력 이후에 굉장히 좀 그쪽에 신경 쓴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만약에 이 대만 문제 가지고 미국과 계속 이렇게 각축을 벌인다 그러면은 국제정치적으로 중국도 굉장히 부담이 된다라고 지금 많이 분석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미중 관계가 디리스킹으로 지금 돌아섰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굉장히 대만 문제에도 지금 소강으로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대만 해협 문제 가지고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지금 서로 비난하고 이러는 거는 많이 들어가 있고요. 대만 내에서도 이렇게 작년 한 하반기부터 같은데요. 이 중국에 대한 이렇게 굉장히 안보 위협에 대한 이런 보도는 많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전체적으로 이제 그 분위기를 보면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상황, 뭐 전쟁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있지 않을 거다. 별일이 없어야지 양안 관계가 그냥 순탄하게 가야지 저희 뭐 우리 한국에도 좋은 국면이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유심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 아유, 감사합니다. 예.